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던 많은 분이 2022년 정책이 유예됐을 때 얼마나 허탈했겠냐며 일관된 세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투기 근절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500m 오성 송탄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를 크게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JTBC 김현지입니다. 시장도 크게 움직이기 잠시 후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급매물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도 하나둘 성사되고 있습니다. 매수 문의가 많은 걸 감안하면 설 연휴 이후에 거래가 어느 정도 늘 것으로 보입니다. 정하람 기자. 한강벨트에 있는 서울 300m 앞 오성 송탄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99억 원의 금매로 나왔습니다. 구독자분들 물건 조금씩 내놓고 사시는 것 같아요. 정상가 대비했을 때 5% 안쪽으로 좀 낮게. 서울 개포동의 한 아파트도 전용 59제곱미터가 30억 5천만 원의 금매로 나왔습니다. 한 달 전 매물로 나온 잠시 후 오성 송탄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열흘 동안 3% 가까이 증가했고 특히 강남 3구와 마용성 한강벨트에선 7% 가까이 늘었습니다. 매수 문의도 부쩍 많아졌습니다. 금매물을 중심으로 성사되는 거래도 하나둘 나오고 있는데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 보니 계약 전에 매매 약정서부터 작성하고 있습니다. 약정서를 작성하고 토지거래는 허가를 받고 공개하기 위해서 시세에서 오르천 싸게 한국 약정서를 쓴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관망세가 짙지만 설 연휴가 지나면 매물은 지금보다 많아질 걸로 500m 양강 화성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정부가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완료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5월 임박해 금매물이 크게 늘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벌써 하루 준비했다가 다시 또 싸움이 생깁니다. 다만 실거주 300m 앞 양강 화성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를 구하기 쉽지 않을 거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JTBC 정하랍니다. 코스피는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5,3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인 덕이라고 공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방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10대 그룹은 5년간 270조 잠시 원을 지방에 후 투자하겠다고 양강 화성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하락 출발했지만 빠르게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코스피가 5,371로 장을 마감했고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1,000조가 넘었습니다. 국내 기업 중 시가총액이 1,000조가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정말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수출도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고 특히 누구도 상상 못했다고 하는 주가도 요즘 포인트를 넘어서고 있어서 그러면서 정부가 인프라 개선을 약속할 테니 기업들도 지방과 청년 취업에 힘써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상당히 관심이 상당히 500m 앞 좌회전입니다. 수도권 중심 대한민국에서는 지방이 이미 일정한 위치를 차지한 기성세대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 세대들에게도 좀 골고루 온기가 보이면 정말 좋겠습니다. 경쟁에는 즉각 화답했습니다. 지금 주요 10개 그룹은 5년간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10개그룹 차원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순수 지방 투자 규모를 밝힌 건 이번 처음인데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원을 올해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보다 2,500명 많은 51,600명을 올해 신규로 채용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김길준입니다. 위안부 소녀상을 잠시 후 교육하려고 좌회전입니다. 단체 대표가 오랜만에 청와대 앞에 나타났습니다. 대학 강의 중에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며 학생들에게 궁금하면 매춘을 해보라고 말했던 유석춘 전 교수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더 있습니다. 뉴라이트 시민사관을 정리한 반일 종족주의 저자 이영훈 전 교수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먼저 조유리 기자입니다. 어제 경찰 조사를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김경원 씨가 오늘도 소녀상 앞에서 모욕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다는 현수막을 펼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경찰청의 백과를 불하신다니 전혀 위안부 이들에게 불쌍한 노인들 앞세워 국민과 국제사회를 최근 가공할 기대의 사기극입니다. 오늘 자리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욕하고 강제 동원을 부정해온 뉴라이트 인사들이 총 집결했습니다. 김 씨 바로 옆에 선 사람 연세대 전 교수 유석춘 씨입니다. 윤건영은 매춘한 여자라고 촉수를 안 했으니까 강제로 끌어간 걸 보여줘야 된다니까. 20판정에 5년 6개월 만에 무죄가 났어요. 위안부 매출 발언은 학문의 자유를 근거로 무죄가 나왔지만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했다는 발언은 유죄였습니다. 그 옆에는 반일 종족주의 저자인 서울대 교수 출신 이영은 씨가 섰습니다. 반일 종족주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총정리한 책입니다. 이제 허위스를 그대로 넘겨 창피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나십니다. 이게 요새는 사실이 공동저자인 주인 쪽 이우영 씨도 모였습니다.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자 같은 주장을 해온 뉴라이트 세력들이 결집해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JTBC 조율입니다. 소녀상에 대한 모욕과 혐오 테러는 15년째 이어졌습니다. 말뚝을 받고 침을 뱉고 얼굴에 검은 비닐을 씌워도 처벌은 고작 벌금 10만 원뿐이었습니다. 강한 처벌을 추구하며 피해를 호소하는 위안부 할머니들 이제 생존자는 6명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원 씨의 소녀상 테러는 몇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철거라도 적힌 마스크를 씌우고 흉물이나 조롱한가 하면 500m 앞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김씨에 내려진 처벌은 전범죄 위반 벌금 10만 원 수준. 이 같은 소녀상 테러는 2011년 12월 첫 위안부 소녀상이 걸린 이래 계속되었습니다. 일본 극우 인사 스즈키 노부유키가 소녀상 걸린 반년 만에 자행한 말투 테러가 시작입니다.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세요. 한국 경찰이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넘겼지만 스즈키가 일본에서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14년째 잠시 후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기대한 자세로 엉덩이를 흔들며 일본어로 천황폐하 안세를 외친 적도 있었습니다. 검찰에 송치되자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할머니들의 용서로 처벌을 면했습니다. 제대로 처벌된 적이 없으니 15년째 테러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명예훼손 예산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예훼손인이 접근되기 어려운 법적 한계도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직접 나섰지만 바뀐 건 없습니다. 소녀사회에서 피해자를 욕하고 결국은 위안부가 거짓말이라는 부르짖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한민들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게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간을 길원호 할머니와 육석 할머니 두 분이 불세했습니다. 수사기관의 명예훼손과 모욕 피해를 진술할 수 있는 상종 할머니는 이제 6명뿐입니다. JTBC 김찬입니다. 네,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주장은 팩트체크를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 저희 뉴스의 판단입니다. 자발적 돈벌이다, 자발적 매출이다. 들은 이 거짓 주장을 가해국인 일본 스스로가 내놓았던 발표와 자료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반박해드리겠습니다. 사회부의 임지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미 33년 전에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 동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발표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위안부 강제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1993년 국무 오헤이 일본 관방장관은 1년 8개월에 걸친 위안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공모 강화입니다. 예.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안부의 모집과 이송 관리 등도 강원이나 강압에 의해서 총체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다면서 강제성과 군의 개입을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1996년 위안부 문제를 다룬 첫 유엔 보고서도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후마라스 왕이라는 사람이 1990년대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그 여성 폭력 문제를 다뤘던 특별 보고관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시 무력에 의해 성적 행위를 강요하면 성노예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분명히 정의를 해놨네요. 네, 맞습니다. 또 조선 위안부는 명확하게 성노예죄에 해당하는 사례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예,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 기록들도 분명하게 남아있죠. 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먼저 연합군이 위안부를 상대로 조사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위안의 의미를 제대로 모른 채 부상 장병들에게 군대를 감아주는 일 정도로 여겨졌다고 나옵니다. 즉 무슨 일을 하러 가는지도 모른 채 갔다는 뜻이죠. 1945년 미군이 조선인 포로를 신문한 기록도 하나 남아 있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일본군이 위안부 사역을 위해 조선 소녀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로 인해 일어난 저항을 급회전 구간입니다. 안전 운행하세요. 그런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사람들 자발적이라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서 당시 일본군은 아무 문제가 없다, 책임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본군이 위안부 모집 관리 등을 하지 않았고 문제가 있었다면 중개인들이 문제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500m 회전 교차로에서 경남, 오산, 방면 12시 방향입니다. 군인용 내정 규정을 바꿔 이어서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같은 해 12월 상하이 총영사관 본부는요 위안부 모집 지원기관이 중국내 일본 영사관과 일본군 헌병대로 연설했습니다. 300m 회전 교차로에서 경남, 오산, 방면 12시 방향입니다. 심지어 1943년 일본 고령 특수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에는요 주둔지의 선임 부대장이 지도 감독하라는 문구까지 나옵니다. 예, 자 이런 자료들이 다 있고 일본의 공식 발표도 있었고 그런데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도저히 믿기지가 않네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무엇보다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는 결국 피해를 잠시 후 회전 교차로에서 경남, 오산, 방면 12시 방향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500m 좌회전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임지은 기자였습니다. 들었습니다.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후진을 하다가 그대로 문도로 불치했습니다. 길엔 채소를 팔던 70대 할머니가 있었는데 박격포 소리가 날 정도의 엄청난 충격에 할머니는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300m 좌회전입니다. 할머니의 동생도 크게 다쳤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SUV 한 대가 뒷가에 차를 세웁니다. 후진으로 역주행을 하더니 갑자기 속도가 붙습니다. 차는 길에서 채소를 팔던 할머니 2명을 치고 약국으로 돌진합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충남 서천 수마시장 앞에서 난 사고입니다. 차가 빵 들어오고 소리가 크게 나고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SUV가 덮친 노점입니다. 70대 노인 2명이 앉아있던 의자는 처참히 부서져 있고 약국 유리창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차에 치인 70대 할머니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끝내 숨졌습니다. 이 길에서 20년 가까이 채소를 팔아오던 할머니였습니다. 20년 가까이 술만 우리 좀 보셔도 함께 치인 할머니는 털 연결을 앞두고 이수를 도우러 왔던 친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고비를 넘겼습니다. 다음 안내까지 직진입니다. 500m 7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500m 7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을 인정했지만 자신이 과속 판단을 잘못 알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급발진 의심 사고는 149건으로 75%가 20대 이상 운전자였고 대부분 페달 오류장에 따른 사고였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대낮부터 비틀비틀 운전하는 앞차. 음주 차량인 걸 눈치채고 잠시 후 7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차 운전자의 잠시 후 7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그러기를 한 차례 이번에 깜빡이도 없이 앞으로 뛰어들어오자 이 차량 운전자가 곧바로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는 와중에도 휘청거리는 남자. 운전자는 경찰에 위치를 알려주며 계속해서 뒤따라갑니다. 유부와 출동한 순찰차를 보고 앞차가 줄을 나가치자 곧바로 다시 출력에 나서 딱 조우를 흘리며 순찰차와 함께 앞길까지 막았습니다. 이 운전자 알고 보니 출근길에 나서던 경찰관이었습니다. 비틀거리는 앞차를 보고 위급 상황인가 싶어 확인했다가 음주 운전자라고 판단하고 20km 가까이 쫓아갑니다. 제 차를 좀 갖다 붙이고 운전자 상태도 확인을 했는데 정면 주시하면서 운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뭐 위급한 상황인 것 같다. 이거 운전자. 앞차 운전자 40대 남성은 대낮부터 연어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접했고 법도로로 경찰관은 조사받기로 했습니다. JTBC 배합됩니다. 백조의 호수로 불릴 정도로 본인대가 많이 찾는 낙동강 하구에 불청객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바로 수상 내전중입니다. 차량 인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운 하지 못하게 해놨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철새를 위협하면서 서식지 한 가운데를 가로세우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황금 부리의 가느다란 몸, 공백의 날개, 물가를 숨은 새들의 합창이 한국의 그림 같습니다. 천연기념물 금고리대가 겨울을 나기 위해 낙동강 하구 문화재 보호구역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로운 장관은 산산조각 내는 무법자들이 있습니다. 요트 한 척이 전통적으로 돌진하더니 휴식국인 금고리대 앞에서 갑자기 방향을 텄니다. 위협을 느낀 무리부터 급히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이번엔 일렬로 늘어서 개투스키 선배가 달려듭니다. 금고리 수십 마리가 충동하는 엔진 소리에 놀라 날개짓하며 다시 하늘로 피합니다. 쏟아나온 이 금고리 같은 진귀한 천세를 괴롭히는 행위, 낙동강 감독객들에게 수시로 목격되는 상황입니다. 500m 지하차도로 진입했습니다. 최근 서식지에서 금고리대를 자주 보기 어려워진 이유입니다. 300m 앞 지하차도로 진입했습니다. 원래는 백도의 보수로 부를 만큼 새들이 많아야 하는데 지금은 정성정성 앉아있는 게 보일 뿐입니다. 낙동강 감독을 생각하는 잠시 후 지하차도로 진입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어제의 경우 문화재 보호 위반이며 이를 비웃는 빙크 서핑을 즐기는 장면도 포착됩니다. 하지만 파악도 단속도 제대로 안 됩니다. 취재가 계속되자 해당 기관들은 그제서야 현장을 찾아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수사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국방에 갇힌 것과 달리 또 다른 대상자 권우현 변호사는 아직 감치시키지 못했습니다. 어제 이진관 재판장은 다른 법정에 직접 가서 이하상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권우현 변호사는 재판이 있었지만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 4시가 넘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무집행방해 재판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나갔다. 500m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500m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300m 앞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변호사가 법정질서 위반으로 감치되는 것을 이겨졌지만 감치를 선고한 재판장이 다른 법정에 다시 와서 잠시 후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또 다른 변호인인 권우현 변호사는 현재 감치 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권 변호사는 감치 재판에서 재판장을 모독했다는 이유, 이 변호사가 300m 앞 바란 안종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현남 일지구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권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권 변호사는 이틀 전만 해도 같은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내일도 김 전 장관의 재판이 예정돼 잠시 후 바란 안종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김 전 장관을 따라온 뒤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다가 감치를 선고받았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두 달 전 감치 재판에 넘겨지자 이하상 변호사는 유튜브에서 이진관 잠시 재판장을 향해 후 현남 소리를 일지구 내었습니다. 어제 이 방면으로 변호사는 좌회전입니다. 나치 정치 경찰을 떠올리겠다는 입장문을 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또 다른 변호인이 나와 이진관 재판장에 대해서 악말을 쏟아냈습니다. 조배영 기자. 이하상 변호사가 감치되자 김용현 전 장관의 또 다른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를 켜고 이진관 재판장을 향해 막말을 했습니다. 이진관의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진관이라는 이 판사, 유사 판사라고 전하겠습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 재판장을 비난했습니다. 나치 시절 독일의 경찰까지 언급했습니다. 법관 이진관은 정치주의 나치의 정치경찰 게슈타포를 떠올리게 했다며 권력에 도취되어 사법권을 남용하는 정치수사기관 그 자체라고 적었습니다.
현재 법정 난동과 재판장 무효를 두고 경찰과 대한변호사협회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하상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감시 재판에 넘겨지자 이진관 재판장을 향해 욕설을 했습니다. 이진관이 놈은 죽었어요. 여러분은 이진관이가 벌벌 떠는 거 보셨어야 돼요. 걔 약한 놈인데. 옆에 있던 일부 변호인들은 이 욕설을 듣고 웃었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고발했고 현재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대한변협이 직권으로 진행 중인 이 변호사 등에 대한 징계 조사는 이제 막바지 단계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내란 특검의 요청을 받은 서울중앙지검도 변협의 징계 개시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12.3 비상경 때 국회 창문을 깨고 들어갔다 파면된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 군복을 벗은 이후 행보가 논란입니다. 유튜버 전한길 씨 방송에도 나갔는데 계엄이 정당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두둔했습니다. 전한길 씨는 김현태 씨를 참 군인이라고 죽여 세웠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부하들을 이끌고 국회 본청에 들이닥친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 몇 시에 뒤 기자회견을 자처하며 울먹였습니다. 707 군원들은 모두 피해자입니다. 전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김 전 단장이 유덕의 전한길 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말을 바꿨습니다. 대한민국이 중계에 와 있고 정말 윤석열 대통령과 정말 중요한 결단을 내셨구나. 개혁은 합법이고 본인이 국방부 징계로 파면된 건 부당했다는 겁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박종훈 전 특전사령관도 언급했습니다. 박정훈 사령관이 북한에 대응되었다 하는 두 가지 사실을 알면서 점점 알게 되면서 그리고 자연스럽게 현재 자폐한대 레거시 미디어에 이제 세뇌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전한길 씨는 정치계 인물까지 거론하며 김 전 단장을 구속했습니다. 이런 참군인들이 나와가지고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김 전 단장의 계좌번호를 공개하며 요금도 종료했습니다. 우리 피디님들 적어주십시오. 아까 우리 K뱅크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들의 선거입니다. 김 전 단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비상계엄을 미리 알고 치밀하게 준비했다. 부정선거와 함께 음모론이 아니다라며 근거 없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모습을 두고 군복을 벗은 뒤에도 계속되는 국권문란 행위의 연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당 안팎에서 사퇴와 재신임 요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와 이재명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쿠팡에 과도한 제재를 하면서 미국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했는데 문제를 일으킨 기업보다 정부 탓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부 공격 포인트로 가장 먼저 꺼내든 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위협이었습니다. 국회 비준 지연을 이유로 댔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미국 벤스 부통령은 김윤석 총리에게 쿠팡 사태부터 따졌고 미국은 쿠팡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중국의 한국 시장 잠식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갖고 있다는 등 우리 정부의 대응이 문제라는 식입니다. 어설프고 긍정적인 접근으로는 국익도 국민 안전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총리실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따졌다는 표현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외교적으로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장 대표는 이어진 48분 연설 동안 이재명이란 이름을 30번이나 언급하며 말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대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부가 무리하게 돈을 풀어 환율과 물가, 집값이 치솟고 있다고 했고 민주당의 통일부 금품 수수와 공천 언급 그리고 항소국기 문제를 수사할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해 민주당 의원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에게는 영수회담을 재차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으로 인한 사회적 위기를 외면한 유체이탈 화법이었다며 대안 없는 외국 선동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JTBC 구민주입니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둘러싸고 민주당 최고위에선 2차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이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합당 논의는 괴이하다며 특정인의 대권 놀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당원에게 물어보자며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고보경 기자입니다. 오늘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합당 문제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특정인의 대권 놀이에 우리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자기 알박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유시민 작가가 조국 대표가 대통령이 되려면 합당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데 따른 겁니다. 지방선거 이후로 합당 추진을 늦추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합당 논의를 멈추는 대표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친정청래 쪽에서는 합당 반대파가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서로 뭉쳐보자고 하는데